네,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데드크로스는 증권시장 용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정평가가 46%가 나왔고 긍정평가가 45%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부정이 긍정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악재가 이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패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와 관련된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청와대가 대응하는 거 보면 청와대가 좀 우왕좌왕 우물쭈물 좀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전체적인 형국이 네. 6급 수사관대 청와대가 이제 대결인데 청와대가 좀 밀리는 형국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민정수석이라면은 네. 제 밑에 있던 직원이 미꾸라지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럼 자기가 관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죠. 네.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얘기를 했어요. 민정수석은 결국에 가서는 불명예퇴진할 것이다. 친노 이제 집계 세력들이 그 2007년 대선에서 이제 이명박 후보한테 이제 패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국민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준 부분들,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자기 책임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보게 되면요. 네. 민주당이 사실 이뻐가지고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저는 지지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심지어 이명박 정부도 이제 적폐를 이렇게 보는 상황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촛불 정부라고 우리가 이 정부를 표현하듯이 국민들이 어떤 열망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열망을 담겨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국정이 계속해서 성과를 못 내고 거기다가 국민들의 생활은 민생은 계속해서 이게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돌아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정 교수님. 네. 무엇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분석하십니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일종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고공의 국정 지지율을 보였을 때 상당히 바탕이 되었던 북한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일종의 교착 국면에 빠져 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기대를 했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됐다는 측면. 거기다가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지금 청와대 이 특감 반원의 비위와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상당한 또 결정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해법으로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날 취임할 때 취임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키워드 몇 개만 제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2017년 5월 11일 진정한 국민통합을 시작되는 날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 한 6개월여가 훨씬 흘렀습니다만은 과연 국민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가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강화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직접 강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이 시민들도 만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상당히 좀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날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정말 제 귀에 딱 꽂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겠다는 부분인데 아까 모두에 제가 이 사안의 지금 청와대 특감 반원들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해법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부분에는 일단 한번 이유만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해법은 또 따로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따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좀 제시하시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남은 말을 부분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지지율 변화가 생겼을까 지금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요. 정태근 의원께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일자리 문제, 소득 격차 문제, 부동산 문제, 경제 성장률 저하 문제, 뭐 음주운전 기강해이 문제, 뭐 소득 주도 성장 문제, 뭐 인정석 조국 문제 뭐 이런 게 있는데 본질은 조금 전에 최백원 교수가 얘기한 것에는 안 나왔습니다. 최백원 교수가 민주당하고 토론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설프고 무능하다. 예.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나치게 이념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지 않고 현실을 경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까지 말씀드리면 저는 인사쇄신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을 뭐 늦추는 정도가 아니라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협치해야 됩니다. 예. 정태근 의원께서도 해법까지 제시하셨으니까. 네. 자, 최경철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이유 궁금합니다. 예, 저 데드크로스가 주식시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주식시장 얘기 하나 더 하면 예. 악재는 혼자서 오지 않는다. 이게 주식시장의 격언인데요. 네. 결국엔 악재는 지금 12월 달에 여럿이 같이 와서 대통령께서 몹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악재가 그런데 혼자 왔을 때도 있었죠. 그 야당에서 계속 비판했던 소득수 성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제때 치유됐으면 지금과 같은 여럿의 악재가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오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결국 이렇다 보니까 악재는 함께 왔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 역시 뭐 주식회사의 그 비유를 들자면 삼성 예전에 보십시오. 문제가 있었을 때 미전실을 해체하면서 인적쇄신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인적쇄신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제 다른 대통령이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원인도 저는 민생 경제에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고 결국은 해결도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영업자 문제라든지 대부분 아마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해결점은 저는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당에서도 뭐 내년 예산을 뭐 조기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영업자 부분을 이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이 물론 당장은 뭐 성과가 내기 어렵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성과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어렵습니다. 현재 경제 어렵고 내년 경제도 올해보다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어쨌든 현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타겟을 찾아 나가면 저는 지지율은 당연히 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일이 일비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지지율이 내려가다가 처음으로 이게 역전이 됐다는 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집권 여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겠죠. 네. 자유한국당 윤기찬 부대변인께서 분석하시는 지지율 하락 요인. 이것이 뭐 대통령의 국정 추진에 또 한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국정 기조를 바꾸시면. 예. 근데 여태까지는 어떤 자가 동력으로 국정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사건의 어떤 반사적인 효과를 통해서 국정을 추진해 오셨는데 그중에 적폐청산이 유일하죠. 근데 자가 동력을 위해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오셨지만 사실 이게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성장보다는 사실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책적 실수를 바로잡지 않으셨기 때문에 양극화가 오히려 확대되고 이래서 국민의 어떤 지지 기반을 상실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차제에 정책 기준을 좀 바꾸시면 예. 오히려 어떤 그 앞으로 추진 성과도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해법을 조금 아껴두셨는데 제가 이따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께서는 이번 지지율 하락 조금 아프게 보고 계시죠? 그렇죠. 데드크로스로 갔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제 45% 안팎의 지지율은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강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45%도 안심할 수 있는 지지율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데드크로스로 됐다는 것이 참 저희들한테는 아프게 다가옵니다. 지지율 45%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적 지지율 45%가 넘었다는 거에 매우 저희들은 심각한데요. 저는 이제 초기에 외교안보팀은 한 팀이어서 잘했어요. 근데 결국은 경제팀이 한 팀이 안 됐고 한 팀이 안 되면서 결국 경제정책에 소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최저임금제 속도 조절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확대 경제정책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 이건 잘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원인 중에 결국은 협치가 안 된 것이 우리한테는 참 아픈 것 같아요. 뭐 그 책임 소재를 따질 건 없습니다만은 한때 내각도 야당하고 나누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되고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 1년 8개월 됩니다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쟁점 법안이라든가 정부에서 규제 혁신이라든가 혁신 성장을 위한 쟁점 법안이요. 하나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탓을 뭐 야당하게 할 것만 아니고 결국 그래서 경제와 협치가 같이 돌아가 줬으면 1년 8개월 성과가 많았을 건데 그게 안 된 거야 아쉽습니다. 사실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때 사실 그때도 뭐 이게 정상이지는 않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대형 사고가 나도 지지율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교 문제 또 남북 문제도 뭔가 좀 꼬여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청와대 쪽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좀 잘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하나로만 이런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들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또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해법을 한마디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강기정 의원, 정태근 의원께서 협치를 다 강조하셨는데 아마 제가 협치 그러면은 뭐가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느냐 해도 대답이 거의 제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협치를 강조하셨습니까? 협치는 핵심은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하고 싶은 것을 의회 보러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예. 의회에서 특히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수용해 줄 것인가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자꾸만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민주당이 참 아쉬운데요. 민주당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 중간에 서서 청와대가 잘못하는 것은 또 얘기를 하고 또 청와대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은 또 위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마디도 안 하니까 협치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강기정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협치는? 결국은 우리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돼야 되고 민주당이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여당도 해보고 과거 야당도 국회의원 시절에 해봤는데요. 결국 청와대와 당과 관계가 늘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이 살아있어야만 여당이 살아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정태근 의원님 지적은 일부는 맞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강하고 바른 제안마저도 그동안에는 묻지마 거부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 야당에게 내각을 좀 나누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거부됐고요. 또 원탁회의를 통해서 뭔가 건강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좀 내고 싶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안 된 겁니다. 그런 점이 참 아쉽고 예. 그렇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당에서 혹시 지지율 하락세를 반등시킬 만한 어떤 연구 좀 하고 있습니까? 아까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예산 조기 집행이라든지 어쨌든 민생 문제,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이 부분에 어쨌든 집중할 수밖에 없다. 예. 자영업자 문제라든지 예.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어쨌든 청년들의 지지율이 많이 어쨌든 하락하는 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년에 우리 그 예산을 잡았던 그 기조들을 지켜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을 하나만 보고서 이 기존 정책을 확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 기존에 가졌던 정책들을 쭉 밀고 나가는 게 자신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이 선거제 문제라든지 지금 택시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민주당 여당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제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택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문제도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탄력 근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 근로제도 어쨌든 뭐 경산호위에서 타협을 볼 것입니다만 그래서 야당도 좀 협조가 필요하다. 이 사회적인 대타협을 하는데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형 교수께서 아까 하시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 저는 뭐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앞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많이 지금 지금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일종의 그러니까 고리를 끊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특감 반원의 이야기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 해법이 지금 일일이 놓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해명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데 말씀이죠. 저는 뭐 청와대가 저는 뭐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당당하고 뭐 정당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차제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먼저 특검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 자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의혹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까발리겠다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인적해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조국 수습과 관련된 이야기 문제는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갖고 가면 계속적으로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입장에서는 조국 수습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 특히 청와대로부터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것이 일종의 단기나마 일단 지지율의 하락세를 끊는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윤기찬 부대변인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데 자유한국당 부대변인한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아니, 저도 뭐 국민이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정책적 목표나 아니면 정책이 옳고 그른 건 없거든요. 효과 있고 효과 없고가 있지 옳고 그른 건 없다 이런 인식을 좀 하시고 사회가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사회가 주는 신호를 좀 정책에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도 많이 다시 지지를 보내드리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들이 지금 내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지표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처음으로 부정적인 지지율이 긍정적인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것. 왜 이렇게 됐을까? 해법은 무엇일까? 살펴봤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